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에서는 교재 652페이지를 보시면 6가지 가상기억장치와 관련된 어떤 성능 평가의 기준, 그 다음에 운영체제에서 여러가지 프로세스의 효율성, CPU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기준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이제 페이지의 크기인데요. 여러분들 페이지는 말씀드렸지만 가상기억장치에서 주기억장치로 가져올 때 이제 블락의 단위를 우리가 페이지 크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고정적으로 하면 페이징 기법, 그 다음에 다양하게 동적으로 할당하면 세그멘테이션 기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페이지 크기를 고정적으로 안 하고 주로 이제 세그멘테이션 기법에서처럼 동적으로 할 때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경우, 적정한 경우가 가장 좋은데, 그걸 이제 다양하게 이제 크게 하다 작게 하다 이런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그때마다 프로그램의 사이즈마다 이제 정해서 하는데 너무 작게 이제 블락을 나눴다 하는 경우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을까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내용에서.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페이지 크기가 너무 좀 작다. 그러면 페이지 단편화는 감소할 수가 있죠. 작기 때문에 주기억장치에 이제 내부 단편화라든지 외부 단편화 이런 게 이제 발생할 확률이 좀 적어들고, 그다음에 작기 때문에 이제 바이트가 작기 때문에 가져오는데 좀 빨리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장점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워킹셋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기억 장치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제 페이지들, 블락들을 이제 워킹, 작업하는 집합, 작업 집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워킹셋은. 그래서 작게 나누면 불필요한 내용이 주기억 장치에 적재될 확률이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로컬리티라고 하는 건 지역성, 국부성,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LOCALITY, 로컬리티. 그래서 CPU가 어떤 시간 동안 어느 영역을 자주 뒤져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로컬리티라고 해요. 프로그램에서 보면 여러분들 썸은 썸 더하기 i, 그러면 계속 반복문을 돌리면서 그 영역을 계속 이제 국부적으로, 국소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로컬리티가.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 어떤 한 영역을 많이 뒤질 수도 있고, 공간적으로 배열 같은 경우 이제 그 주위에 있는 걸 자주 이제 뒤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간, 공간, 구역성, 그 다음에 이제 공간, 구역성, 이렇게 있다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컬리티에 이제 많이 가깝기 때문에 작게 나누면 페이지를 기억장치 효율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는 단점으로서 뭐냐면 맵 테이블이 많아지죠. 테이블에 이제 작게 나누면 이제 주소를 많이 이제 매핑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매핑 속도가 느려져요. 그렇죠? 테이블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점은 디스크 접근 횟수가 많아져요. 적게 나누니까 계속 이제 그걸 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력과 출력 시간이 늘어날 이게 단점이에요. 그렇죠? 페이지 크기가 작으면. 이제 단점이 페이지가 큰 경우 이제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크기가 크면, 즉 가상기억 장치의 블록들을 많이 이제 가져오게 되면 맵 테이블의 크기가 작아지고 속도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고, 디스크에 이제 작게 나눈 경우보다 덜 가니까 효율성이 증가되죠. 하지만 단편화가 증가돼요. 그렇죠? 내부 단편화보다 외부 단편화가 많이 발생하겠죠. 큰 놈을 이제 주기억 장치에 자꾸 갖다 놓으려고 하면. 그래서 한 개의 페이지를 주기억 장치 이동하는데 시간이 늘어나요. 바이트 수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불필요한 내용까지 프로그램을 불필요한 내용까지 주기억 장치에 이제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페이지 크기가 크면. 그래서 요 페이지 크기는 적정한 게 좋다. 그래서 시스템마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이나믹하게 페이지 크기를 이제 조정을 하면서, 즉 사용자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정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너무 작거나 크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아까 앞에서 나왔었던 용어 중에 우리 로컬러티라는 용어가 상당히 중요한 캐시 메모리하고 가상 기억 장치의 원리를 만든 배경이 됐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그 데닝이라는 교수님이에요.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공부하시고, 지금 이제 연세가 이제 좀 많으시죠. 그렇죠? 뉴욕에 사시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로컬러티라는 개념을 1960년도에 처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이걸 번역하면 뭐 국부성, 지역성, 구역성, 국소성 뭐 이런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로컬이라는 얘기가 지역적인 뭐 이런 얘기니까 글로벌하고는 반대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CPU에서 어떤 한 영역을 뒤지게 되면 어떤 프로세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시간에 주어진 데만 계속 페이지를 뒤진다 이런 얘기예요. 또 공간적으로도 보면 배열이 보통 보면 10개의 배열을 변수로 선언하게 되면 그 근처에 다 이제 공간적으로 다 할당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스페이셜 로컬러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로컬러티라는 개념은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동안, 뭐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뭐 어떠한 그 시스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이제 프로세스는 작업의 그 하나하나의 그 작업량, 작업의 어떤 범위, 작업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주기억 장치를 이제 계속 참조할 때, 페이지를 달라고 할 때, 일부 페이지만 집중적으로 참조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걸 이 사람이 이제 정의를 한 거예요. 메모리의 특성상, 주기억 장치의 특성상, 반도체의 특성상,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랜덤 액세스 메모리이긴 하지만, 그 D램으로 우리가 그 주기억 장치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다이나믹한 램이지만, 그 랜덤 액세스라는 성질이 있지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떤 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얘가 페이지를 달라고 하더라는 걸 이제 이 사람이 이론적 배경을 정립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캐시 메모리가 나오게 된 배경이고, 가상 기억 장치를 이제 정의를 한 개념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스레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많이 이제 동시에 수행되다 보면 그 페이지를 참조할 때 자주 없는 이제 페이지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페이지 교체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페이지 부재수가 많아져요. 이제 그런 현상을 우리가 스레싱이라고 얘기해요. 이따가 이제 보시겠지만 스레싱을 이제 그 많이 발생하게 되면 페이지 부재율이 높아지죠. 부재 횟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스레싱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워킹 셋, 그러니까 자주 쓰는 그 어떤 블락들을 미리 캐시 메모리나 주기억 장치에 갖다 놔야 된다라고 하는 배경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 이론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캐시 메모리라든지 뭐 버퍼 메모리라고 하는 거라든지 어떤 가상 기억 장치라든지 하는 게 다 이 사람이 그 오른쪽에 있는 피터 데닝이라는 사람이 로컬러티라는 어떤 이론을 만들면서 이제 그런 그 메모리 참조를 하는 이런 이론이 이제 개발이 됐고, 지금도 이 사람 이론을 바탕으로 메모리 사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메모리를 이제 만드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컬리티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 구역성, temporal locality. 그 다음에 공간 구역성, spatial locality. 말 그대로 시간 구역성은 뭐냐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프로세스가 실행되면서 하나의 페이지를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액세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페이지 중에 5번만 계속 프로세스가 수행하면서 어떤 뭐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동안 어느 구간 동안에 얘만 계속 참조하더라.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그 얘는 그 다음에 어떤 뭐 5초부터 10초까지 또 이제 참조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간 구역성이 있는 프로그램은 걔는 페이지 교체를 나중에 한다, 안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론을 만들 수 있는 배경이 된 거죠. 그렇죠? 어느 시간 동안 미리 갖다 놓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팅할 때 롬에 있는 데이터를 부팅하는 동안 램에다가 어느 시간 동안 계속 참조하기 때문에 미리 갖다 놓는 거예요. 부팅하자마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루프문, 반복문, 반복문 수행되는 동안 계속 이제 시간 구역성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스택 프로그램, 스택 쌓는 거, 어떤 저장할 때, 스택 그 자료 구조를 이제 쓸 때. 그 다음에 서브루틴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수행되는 동안. 그렇죠? 그 다음에 일식 증가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합계 구하는 프로그램. 이런 경우, 그거에 사용되는 변수는
뭐 그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동안 계속 저 페이지를 달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시간 구역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공간 구역성이에요. 말 그대로 그 프로그램 수행할 때 일정 위치의 페이지를 집중적으로 액세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떠한 공간적인 개념이고 위에는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 시간은 어느 시간 이후에는 그걸 참조 안 하는 개념이고 공간은 시간의 위치랑 시간의 범위랑 상관없이 어떤 위치의 페이지를 계속 액세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느 하나의 페이지는 참조하면 그 근처 페이지도 참조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 놈을 미리 갖다 놓는다라는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열 이제 그 값을 저장하거나 이제 그 참조할 때, 프린트하라 그럴 때나 뭐 계산할 때라든지, 그 다음에 그 순차적으로 코드를 실행할 때라든지, 그 어떤 기억 장소의 근처에 뭐 포인터를 써서 변수를 저장한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같은 영역에 있는 변수를 참조한다든지. 이거는 이제 주로 공간적 범위에서의 프로그래밍 기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간 구역성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포인터 프로그램 사용할 때 그 공간에서 정의된 그 변수들은 미리 왕창 갖다 놓게 되면 페이지 부재의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 공간 구역성 이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간 구역성. 그래서 요 데닝이라는 사람이 그 어쨌든 요 메모리 분야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 이후에도 이 사람이 이제 많이 가상 메모리 설계라든지 캐시 메모리 설계라든지 안에 있는 어떠한 그 메모리에 서로 패스들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떤 알고리즘을 상당히 많이 제안을 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러한 기법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워킹셋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작업한다 이런 얘기죠. 워킹은 일하는 집합. 그래서 프로그램이 일정 시간 동안 프로세스가 일정 시간 동안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들의 집합. 1번부터 10개까지 페이지 중에 3, 4, 5번 자주 써?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워킹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셋 단위로 보통 나타내죠. 표현할 때도.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데닝이라는 아까 이제 그분이 제안한 거고 프로그램의 움직임에 대한 모델로 이제 이용되고 있고 프로그램의 로컬리티 특징으로도 이용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워킹셋을 미리 갖다 놓으면 시간 공간 어떻게 갖다 놓을 거냐? 시간 구역성, 공간 구역성을 활용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자주 참조되는 워킹셋을 주기억 장치, 결국 이제 캐시 메모리에 또 갖다 놓고 그다음에 페이지 부재 및 페이지 교체 현상이 줄어들어요. 자주 갖다 놓는 걸 이제 자주 쓰는 걸 워킹셋을 미리 갖다 놓으면 그렇죠? 프로세스들이 기억장치 사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 자주 사용되는 걸 가상기억장치 계속 페이지 교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페이지 부재 횟수가 늘어나죠. 그래서 적정한 그 페이지 그 부재율, 부재 빈도 이게 이제 아래 그림에 나타나 있는데 먼저 우리 페이지 부재 빈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페이지 부재는 말씀을 드렸죠. CPU에서 주기억장치의 페이지를 참조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보조기억장치에 가져와야 되는 상황. 그런 이제 페이지 수를 우리가 페이지 부재 횟수 매매 전체 그 참조 횟수로 나눠주게 되면 이제 페이지 부재율이 되는 거예요. 저 페이지가 일어나는 횟수를 전체 참조 횟수로 나누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부재율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데 그 너무 적어도 또 그 미리 주기억장치의 용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적정한 페이지 부재율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페이지 부재율에 따라서 주기억장치에 있는 페이지 프레임의 수를 늘리거나 줄여서 페이지 부재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라고 하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운영체제는 프로세스 실행할 때 임의로 페이지 프레임 할당을 해놔요. 임의의 페이지를 자주 쓰는 거를 자주 쓸 것 같은 거를 페이지 부재율을 계속 감시를 해요. 그래서 부재율이 우리가 사전에 정한 그 상한선을 넘어가면 페이지 프레임을 많이 할당하면서 부재율이 떨어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반면에 부재율이 하한선을 좀 이제 더 아래로 떨어지면 그쵸? 부재율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적정 수준을 넘어서 자꾸 또 떨어지면 페이지 프레임을 회수를 해요. 그 이제 교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걸로. 그렇게 해서 적정한 페이지 부재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 그림이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요 아까 읽었던 그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요게 XY 좌표상으로 보면 X 좌표가 페이지 프레임의 수죠. 그러니까 그 주기억 장치의 그 페이지 프레임으로 미리 갖다 놓는 거. 그 다음에 왼쪽이 Y좌표가 이제 그러니까 수직선, 수평선 X가 페이지 프레임 수, 수직선이 Y좌표가 페이지 부재율이에요. 그래서 요 점선이 요 사이에 페이지 부재율이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쵸? 그렇게 하게 되면 요 페이지 프레임이 작으면 작을수록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페이지 부재율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X 값이 작아지면 Y 값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페이지 부재율이 자꾸 커지면 그렇죠? 페이지 프레임을 늘려주게 돼서 페이지 부재율을 좀 떨어뜨리면 되는 거고 그 얘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상한선을 넘어가면 좀 더 많은 페이지 프레임을 할당하라 이런 얘기예요. 반면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페이지 프레임이 그 많아지게 되면 부재율이 자꾸 떨어지죠. 그런 경우 하한선을 넘어가면 페이지 프레임을 다시 줄여들어야 돼요. 페이지 프레임 수를 회수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다시 페이지 부재율이 다시 높아지는 뭐 이런 효과를 요 그림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요 그림을 XY 좌표로 잘 보세요. 작아지게 페이지 프레임이 커지면 부재율이 작아진다. 페이지 프레임 수가 작아지면 부재율이 높아진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CPU가 참조하고자 하는 페이지가 많아지면 그렇죠? 부재율이 페이지 프레임 부재율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적어지면 부재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그 페이지 부재 빈도율을 적정 수도로 유지하는 데닝이 제안한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페이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부팅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그램 할 때 라이브러리 수행 함수들을 미리 갖다 놓는 거죠. 그렇죠? 헤더 파일 같은 거 수행한 거. 그렇죠? 그래서 필요할 것 같은 모든 페이지를 한꺼번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이거 프리페이징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사용하지 않은 것까지 갖다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페이지 부재 횟수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적정히 프리페이징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 여섯 번째는 스레싱이라는 개념이에요. 스레싱. 이거 스레싱이라는 영어 단어는 오른쪽에 제가 찾아놨죠.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좀 완패했다라는 개념에 저는 좀 가깝다고 보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그 요 그림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스레싱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이제 막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CPU가 바빠요. 계속 이제 왼쪽에 보면 CPU 이용률이 높아지죠. 뭐 프로그램이 한두 개일 때는 CPU 이용률이 뭐 이제 10%였다가 이제 두 개 하면 20%, 30%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페이지 횟수가 작아지는 경우죠. 부재 횟수가. 참조할 때마다 계속 있는 거예요. 다행히 계속 있고 그다음에 교체하는 것도 적정하게 얘가 교체를 잘 해줘요. 근데 그 다중 프로그램 정도가 많아지면 즉 X좌표가 오른쪽으로 좀 가게 되면 이제 바빠져요. 여러 개 프로그램을 막 하다 보면 페이지 참조하는 것보다 교체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많은 프로그래밍을 수행하다 보면 그런 경우의 현상을 우리가 스레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이제 그 다중 프로그램 이상 수행하게 되면 CPU 이용률이 또 떨어져요. 왜 그렇겠어요? 교체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CPU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CPU는 그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걸 가져와서 처리하고 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교체하는 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교체해서 데이터가 주기억 장치에 적재될 동안. 그래서 CPU 이용률은 보통 시스템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100%까지 쓰진 않아요. 그래서 한 90%, 어떤 경우는 85%죠. 그래서 CPU 이용률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또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중 프로그램 정도를 CPU 이용률이 한 85에서 90% 되는 정도까지만 다중 프로그래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페이지 부재 빈도가 그 부재 빈도율이, 그러니까 다중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부재 빈도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 높아지면 또 CPU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되면 CPU 이용률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페이지 부재 빈도율과 다중 프로그램과 CPU 이용률이 서로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부재 빈도를 부재율을 아까 보신 것처럼 적정하게 유지해서 이제 스트레싱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워킹셋을 유지하는 거죠. 앞에서 정의한 것처럼 자주 쓰는 거 항상 먼저 이제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거고, 부족한 자원을 이제 증설하는 거, 이제 하드웨어 자원을 증설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일정 이상의 CPU 이용률이 넘어가는 프로그래밍을 수행하지 않게끔 프로세스를 중단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CPU 성능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면서 임계치를 예상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보통 CPU 이용률을 85에서 90% 정도를 유지하는 다중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페이지 부재 빈도율을 유지하고, 이제 워킹셋을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가 655페이지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그래서 4번 문제를 좀 보면, 프로세서들이 국부적인 부분만을 또 집중적으로 로컬리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구역성에는 시간 구역성과 공간 구역성이 있다. 다음 중 스페셜 공간 구역성의 경우는 무엇인가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환, 반복문, 스택 자료 구조 저장하는 거, 꺼내오는 거, 그 다음에 집계, 합계 구하는 거, 이거는 이제 시간적으로만 로컬리티를 쓰는 거죠. 공간은 바로 배열, 참조할 때, 그죠? 우리가 이제 공간 구역성. 그래서 앞에서 시간 구역성과 공간 구역성에 대한 자주 사용되는 어떤 프로세스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5번을 보면 데닝이 제안한 거죠. 데닝이라는 분을 꼭 알아두세요. 피터 데닝. 프로그램 움직임에 대한 모델, 워킹셋에 대한 설명이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주기억 장치에 유지되어야 하는 페이지들의 집합. 집합이니까 셋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 로컬리티는 말씀드렸다시피 구역성, 오버레이는 우리가 주기억 장치에 실기 위해서 보조기억 장치의 단위를 동적으로 유지해가지고, 그렇죠? 주기억 장치의 조각들을 교체하는 방법을 이제 오버레이 기법이라고 했고, 매핑은 우리가 테이블 매핑하는 거, 주소를 매핑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번은 뭐냐면 페이지 폴트 레이쇼, 페이지 오류율과 스레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인데, 페이지 오류율이 많아지면, 즉 이제 CPU가 주기억 장치에서 참조했는데 없어요. 그게 높아지면 스레싱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거죠. 제대로 못 갖다 놓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왜 틀렸어요? 페이지 오류율과 스레싱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게 잘못된 얘기죠. 관계가 있죠. 스레싱이 많이 발생하면 오류율이 증가해요. 그렇죠? 페이지 교체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되면 CPU가 참조할 때 없어요. 그래서 페이지 오류율이 증가하는 거예요. 다중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그렇죠? 페이지 오류율과 스레싱이 증가하죠. 그래서 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이지 오류율, 스레싱, 그렇죠?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 CPU 이용률, 이것들이 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7번 보면 이거는 워킹셋 T에서 T-W에서부터 T까지 참조된 페이지들이 CPU에서 페이지를 참조했는데 첫 번째 2, 3, 5, 5, 6, 3, 7 이렇게 했어요. 뭐는 이제 워킹셋이라고 하는 게 요 시간 동안 참조된 페이지가 뭐예요? 중복되는 걸 없애면 되는 거죠. 2, 3은 2번이니까 1번, 5도 1번, 6번, 7번.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죠. 2, 3, 5, 6, 7.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떤 주어진 시간 동안, 요 시간 동안, 그 시간의 개념을 이제 잘 생각을 하세요. 그 시간 동안 페이지 2번, 3번, 5번, 6번이 워킹셋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3번이 2번 워킹셋으로 참조했지만 5번도 그렇고 어쨌든 워킹셋은 한 번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워킹셋, 집합의 개념으로 수학에서 우리가 봤던 집합의 개념으로 이렇게 적어서 또 워킹셋의 개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워킹셋 개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레싱,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 CPU 이용률, 다중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CPU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페이지 부재율이 높아지고 페이지 교체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스레싱이 이제 많아지고, 그쵸? 페이지 부재율 빈도가 또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시스템 성능이 줄어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CPU 이용률을 90% 정도까지만 유지하는 프로그래밍을 수행하고 프로세스를 그 위에 건 이제 수행하지 않게끔 하고 적절하게 그 페이지 그 부재율을 유지한다. 그죠? 상한선과 하한선을 둬서 상한선보다 부재율이 높아지면 페이징 프레임 횟수를 이제 많게 유지하고 하한선보다 더 떨어지면 페이징 프레임 횟수를 회수한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연상을 하시면서 반드시 좀 정리를 해서 좀 외워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